예, 더불어민주당 민영배입니다. 대한민국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이래로 국제사회로부터 그리고 베트남과 국내에서도 이 전쟁의 후과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가 베트남전의 진실을 인정하고 국회가 베트남전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는 베트남 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함께 제가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의 진행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권현우 사무처장. 권현우 사무처장께서 한배평화재단의 사무처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민변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남주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승소했습니다. 매우 기쁩니다. 하미마을에서 학살 생존자 응우의 티탄을 저희가 만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사회가 베트남에 관심을 가진 지 1990년대로부터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폭리 학살부터 6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늦었지만 지난주 금요일 대한민국 법원은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학살한 행위가 불법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그리고 단호하게 인정했습니다. 판결문 중에서 해당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일중대원중 성명불상의 일부 부대원들이 괴룡 1호 작전 또는 넛크래커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총격을 가한 행위와 원고의 면전에서 원고의 오빠, 언니, 남동생, 이모와 사촌동생에게 총격을 가하거나 총검으로 찔러 원고의 오빠에게 총상을 입히고 원고의 언니, 남동생, 이모, 사촌동생을 살해한 행위 및 원고의 어머니를 다른 폭리마을 주민들과 함께 한 곳에 모아놓고 총격을 가하여 살해한 행위는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원고와 그 가족, 친족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법원은 또 대한민국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 응우엔 티탄의 배상 책임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서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 주월 미군 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폭리학살이 공산주의자들 소행이다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날조되었거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등 진상을 은폐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렇듯 진실은 아무리 발부등 쳐도 학살 당시로부터 6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폭리학살을 인정하고 생존자들과 피해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때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벌인 모든 학살과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재판 과정에서 전쟁 중 국가의 행위는 면책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전쟁 중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한민국의 그 부당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폭리학살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전쟁 범죄는 국가라 하더라도 면책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떠한 국가도 전쟁 범죄를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당장 책임을 모면할지 모르지만 60년 가까이 지나서도 이렇게 진실은 규명되고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 판결로서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 전쟁에서도 규범이 작동된다는 역사적 선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로 이 판결의 의미는 퍼져나갈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되는 전쟁 범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인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폭리폭력 학살 피해 생존자 응우엔 티탄 영상 발언입니다. 한국의 변호사 여러분, 한배평화재단, 한국의 시민단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968년 폭리마을에서의 피해 생존자 응우엔 티탄입니다. 이번 항소심에서의 승소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 기뻤고 감동이었습니다. 이번 항소심 승리를 통하여 저는 한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길 희망합니다. 더불어 저는 국방부가 더 이상의 상고를 멈추고 재판부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변호사님들과 한배평화재단 및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연대 발언을 하게 된 이응입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베트남 전쟁과 관련하여 공부하고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참전 군인분들의 이야기를 만나왔습니다. 이 만남은 가해자로서의 참전 군인을 발견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재판이 개인의 책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소송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들이 어떻게 가해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전쟁의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그 영향권 아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거대한 폭력으로 다가갔으며 국가의 전쟁은 끝나도 개인의 삶 속에서 겪는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재판의 원고인 응우엔 티탄님을 비롯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전쟁에서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분들의 이야기와 그분들이 한국 정부와 사회에 던지고 있는 질문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해야 했으며 왜 아직도 그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 전쟁에서 이어져 온 폭력의 구조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현재와 미래에 그 누구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아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이들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소송 재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방청하고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법부가 피고 대한민국의 잘못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기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명예를 만들어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비슷한 폭력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과 같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역사의 고통과 슬픔을 해결하지 않으면 과거와 다른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이 판결이 한국 사회가 평화를 향한 고민과 행동을 더 많이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고 대한민국은 다시 항소를 하지 않고 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사회 안에서도 함께 고민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국방부는 베트남전 진실을 인정하고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시민사회가 주목한 너무나도 의미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다. 바로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폭력 학살 피해 생존자 응우엔 티탄의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1월 17일에 선고한 것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2023년 1심에서의 원고 승소 판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의미가 있다. 재판부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의 진실과 대한민국의 책임을 사법적으로 더욱 명징하고 완고하게 선고한 것이다. 1심 판결문의 2배 분량에 달하는 이번 판결문에는 학살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한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이 담겨 있으며 소멸시효, 중거법, 청구권 등 그 어떤 법리적 쟁점에서도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이 결코 면책될 수 없음이 규명되어 있다.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재판부가 피고 대한민국이 항소심에서 보인 부끄러운 면모들을 판결문에 낱낱이 적시했듯 항소심에서 국방부는 국가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번 판결에 국방부가 마땅히 승복하여 베트남전 진실규명에 지연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만약 또 상소한다면 베트남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기게 될 것이며 베트남 전쟁의 진실과 정의를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지탄을 국방부가 무겁게 짊어지게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국회 또한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25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정부 차원의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져 왔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는 베트남 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베트남전 진상규명의 열쇠를 국회가 쥐게 되었지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법안은 폐기되고 말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더욱더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커진 베트남전 특별법 제정을 위해 22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특별법을 통해 민간인 학살 문제는 물론 한국군 전시 성폭력 등의 피해도 함께 규명될 것으로 기대되며 베트남 전쟁의 불편한 진실을 오랜 세월 품고 살아온 참전 군인 분들께도 정부 차원의 진실 규명을 통해 청년 시기 짊어져야 했던 참혹했던 전쟁의 부조리를 조금은 풀어드릴 수 있으리라 감히 말씀드린다. 재판부의 요구에도 폭립폭력 학살 자료의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 국정원 그리고 함의 학살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요청을 부당한 사유로 거절해 행정소송까지 가게 한 진실화해위원회 등의 문제들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한국의 시민들이 여의도와 남태령, 광화문 그리고 용산에서 보여준 정의와 평화에 대한 열망과도 연결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베트남 전쟁이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는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학살, 세계 평화 문제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 베트남 전쟁의 진실 규명을 위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베트남 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일동.